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는 일경 8천조 원짜리 집들이 텅텅 비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정하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중국의 미판매 주택 재고가 정확히 93조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일경 8,023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공된 1억 채의 집이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주택으로 방치되고 있어요. 한국 정부 예산이 1년에 약 500조 원인데 그 27년치에 해당하는 돈이 중국 땅 위에서 그냥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1억 채라는 숫자는 미국 전체 주택수와 맞먹는 규모예요. 이 엄청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건축업계에 어떤 폭탄급 파장을 일으킬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식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미분양 주택 면적이 7억 5,32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평균 주택 면적 90제곱미터로 계산하면 약 842만 채가 팔리지 않고 있어요. 중국 GDP가 2024년 134조 9,084억 위안이니까 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약 2,532조 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이미 완공되었지만 비어있는 집들입니다. 영국 컨설팅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에 약 1억 채의 빈집이 있다고 추산했고, 베이커 연구소는 28개 주요 도시 평균 공실률 12.1%를 바탕으로 약 5천만 채가 비어있다고 분석했어요. 노무라 증권이 추산한 미완공 선분양 주택도 2천만 채에 달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미분양 830만 채와 빈집 5천만 채를 합쳐 총 5,800만 채 이상이 중국에서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셈이에요. 중국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 허컹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인구 14억 명으로도 이 빈집들을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실토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30억 명이 살아도 부족할 정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선분양 중단 사태입니다. 에버그란데가 3천억 달러 약 440조 원을 못 갚고 컨트리가든이 1조 위안 약 170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줄줄이 파산했거든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기업 국내 채권 디폴트가 2021년 67건에서 2022년 166건으로 3배 급증했어요. 두 번째는 지방 인구 대탈출입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신도시를 개발했지만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로만 몰려가니까 지방은 텅텅 비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부실 PF와 지자체 재정 파탄이에요. 중국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땅을 팔아서 돈을 벌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토지도 안 팔리고 개발업체들도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치 레이팅스 보고서를 보면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수요도 급감하면서 중국 부동산 투자가 2024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10.6% 급락했어요. 집을 안 지니까 자재도 안 팔리고 자재가 안 팔리니까 관련 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는 완벽한 도미노 효과죠. 그럼 중국 정부는 손 놓고 있을까요? 지난 12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택 바드뱅크 정책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완공 아파트들을 매입한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몇 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수천 채의 미완공 아파트를 매입해서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3천억 위안 규모의 보장성주택 재대출을 설정해서 재고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93조 위안이라는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중국 정부 연간 예산이 약 30조 위안인데 3년치 예산을 다 써야 해결될 규모예요. 더 심각한 건 홍콩 상업용 부동산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 CRE 시장에서만 25조 원 규모의 부실이 예상된다고 해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향후 수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망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중국 부동산 대란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건설자재 시장 교란입니다. 중국이 건설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과잉 생산된 철근, 시멘트가 한국으로 덤핑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예요. 중국 경제 불안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급되면서 우리나라 금리와 환율이 요동칠 수 있어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PF 대출 금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중도금 대출 조건도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실 공포심리 확산입니다. 중국의 5천만 채 이상의 빈집 사태를 목격한 우리나라. 건축주들이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될 거예요.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정밀한 임대, 수익률 분석과 공실률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국처럼 무작정 지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정리하면 중국의 5천만 채 이상 빈집대라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와 연결된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어요. 특히 앞으로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중국 사태로부터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짓기만 하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어요. 철저한 수익성 분석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중국처럼 텅 빈 건물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고정 댓글에 전문가 무료 상담 링크를 걸어뒀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건축 소식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란이 우리에게도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현명한 건축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